오늘의 코인 오늘은 제가 제일 좋아하는 수요일입니다. 우리 범타임즈 대표님 바로 한번 모셔볼게요. 대표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서범석입니다. 이제 제일 좋아하는까지 나오셨네요. 네. 감사드리고요. 저도 수요일이 제일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네. 자, 오늘 벌써 이제 2022년의 마지막 날인데요. 맞아요. 네. 요즘 뭐 송년회는 좀 어떻게 매일 아침에 일찍 나오셔야 돼서 송년회 할 수 있나 모르겠어요. 네, 그쵸. 그래서 송년회는 못하고 그냥 집에서 조용히 가족들과 또 보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저랑도 송년회 하셔야죠. 큰일 납니다. 네. 그런가요? 네, 아무튼 할 수 있죠. 네. 오늘의 코인 팀도 송년회를 한번 해봅시다. 네. 예,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보통 그 연말에 이런 네. 표현들 많이 하잖아요. 네. 다사다난했던 한 해였다. 맞아요. 사실 지금까지 뭐 그런 얘기 들을 때는 뭐 상투적인 표현, 제가 생각했을 때 맞아요. 뭐 네. 늘 하는 얘기 또 하는구나 정도였는데 음. 올해는 정말 그 표현이 잘 어울리는 한 해가 아닌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예. 네. 그래서 정말 다들 힘들으셨을 텐데 음. 그래서 오늘은 이제 NFT 시장에 음. 지금 연말이죠. 연말이라서 2022년을 전체를 한번 돌아보고 오. 키워드를 한 5가지 뽑아봤습니다. 오, 좋습니다. NFT 시장에 네. 대한 키워드 5가지 뽑아봤고 그다음 2023년을 이제 어떻게 뭐 전망해 볼 수 있을지 뭐 이런 준비했는데 오늘 아침에 이제 방송 이제 직전에 이제 어떤 기사를 봤는데 네. 뭐 컬럼이라고 봐야겠죠. 네, 칼럼. 거기서 이제 얘기하는 게 연초에 그러니까 증권 리포트가 그래도 가장 신뢰 공신력이 그쵸. 있는 네, 리포트인데 네. 연초에 그 증권 리포트에서 했던 지수 맞았는 게 하나도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얘기가 뭐 전문가라든가 그런 경제 방송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맹신하지 말아라. 이제 스스로 뭐 이런 얘기가 있어 상당히 좋아서 이제 제 커뮤니티에도 공유를 하고 했었는데 사실 뭐 오늘의 코인 방송도 마찬가지고 네. 다른 뭐 경제 방송도 마찬가지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볼 때 뭐 여기서 어떤 뭐 코인이든 주식이든 추천을 받았다고 해서 그냥 뭐 대충 듣고 사는 게 아니라 그렇죠. 스스로 이제 코인 크립토 씬에서는 DYOR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Do Your Own Research 직접 조사하고 찾아보라는 얘기인데 네, 맞아요. 뭐 공부할 때를 또 예를 들어 보면 제가 공부를 잘했죠 학교 다닐 때. 아, 그래요? 몰랐어요. 네. 티가 안 나서 몰랐습니다. 네, 그 네. 생각해 보면은 만약에 강의를 만약에 1시간 듣는다. 그러면 스스로 공부를 3시간, 5시간 해야 되는 거예요. 보통 이제 공부를 잘 못하는 분들이 보면은 학원만 갔다 오면 끝난 줄 아는데 학원에서 1시간 들었으면 혼자 3시간, 5시간 해야 맞아요. 소화가 되는 거고 그래서 이런 경제 방송도 마찬가지로 얘기가 나온 게 있으면 저 사람 얘기가 맞는지 안 맞는지 이제 검증뿐만 아니라 어떤 관점에서 저런 얘기를 하는지 보고 이제 스스로 확신을 가져야겠죠. 아, 나는 저 사람은 저렇게 얘기해서 이런 부분은 동의를 하고 이런 부분들은 나는 내 나름대로 이런 확신을 갖고 투자를 하겠다. 그렇게 됐을 때 이제 힘든 순간이 오더라도 끝까지 버틸 수 있거나 아니면 어떤 순간에 손절을 하거나 그 판단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냥 어디서 당장 뭐 얘기를 들었다. 그래서 뭐 산다. 뭐 이런 거는 좀 피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시작했으면 좋겠네요. 알겠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2023년도 너무나 다사다난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크립토 시장에서는 정말 힘든 시간들이었어요. 여러분들 정말 잘 견뎌내셨다라고 제가 또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들이 정말 굵직한 악재들이 많았던 시장입니다. 그런데 NFT 관련해서는 사실은 좀 호재들이 그래도 있었던 것 같아요. 시장이 이렇게 침체기였다. 시장 자체가 좀 거래량이 줄어들었다. 관심도가 줄어들었다라는 부분들이 있었지만은 정말 많은 이슈들이 좀 있었고요. 대기업에서 또 많은 선택을 했었고 NFT에 관한 생태계들, 확장성들은 지금도 계속해서 좀 확장되어 가고 있는 국면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대표님 저희가 자부심을 가져야 되는 게 NFT를 이렇게 좀 딥하게 다루는 방송은 또 우리밖에 없잖아요. 어찌 보면. 없죠. 오늘의 네. 코인밖에 없죠. 없습니다. 블록체인 네. 방송을 처음 시작한 것도 NFT였고 우리 팍스였죠. 예, 팍스였고 네. NFT 시작도 팍스. 맞아요. 지금까지 하고 있는데도 팍스. 맞아요. 네. 대단한 방송국이죠.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 대단한 방송국에서 대표님께서 NFT 시장이 또 어떤 성과들을 냈었는지 올해 좀 성과들, 시상식이라고 한번 이름을 붙여볼까요?
네. 아닙니다. 사실 시상식까지는 아니고 아, 그래요? 시상식은 별도로 네. 한번 준비를 별도 해보도록 한번 준비해 주세요. 네. 해보고요. 연말 시상식을 예. 한번 준비해 주시고요. 자, 이야기 하나하나 바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그냥 키워드 중심으로 하나씩 얘기를 해봤으면 좋겠는데 뭐 뭐니 하더라도 네. 첫 번째를 하나 꼽자면은 이제 BAYC 맞아요. 그 NFT 프로젝트를 보드 에이프 엿 클럽이죠. 뭐 원숭이처럼 생긴 그 컬렉션인데 그걸 얘기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 이제 그 프로젝트 성공을 시작으로 이제 대중들한테 알리는 계기가 됐을 뿐만 아니라 그 프로젝트를 뭐랄까요 영감을 받았다고 할 수도 있고 좀 나쁘게 얘기하면 카피 프로젝트들이 상당히 많이 나왔고 전체 NFT 시장을 이제 거의 장악하다시피 그런 프로젝트들을 PFP 프로젝트라고 불리죠. 원래 PFP는 이렇게 뭐랄까요 카테고리를 나타내는 표현이 아니라 그냥 프로필로도 쓰는구나 사진을 요 정도로 시작이 됐는데 이제 BAYC가 워낙 커지고 그러다 보면서 이 PFP 자체를 하나의 카테고리로 분류를 해서 이제 뭐 집계를 하는 뭐 리서치 뭐 플랫폼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를 꼽자면 이제 BAYC와 PFP다. 2022년 NFT 시장을 얘기하자면 지금도 이제 비슷한 프로젝트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또 활용하는 프로젝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뽑아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한번 뽑아보자면 네. 이제 오픈시를 얘기할 수 있겠죠. 지금 뭐 NFT를 좀 하신다면 오픈시는 너무나 이제 친숙한 단어가 됐을 텐데 오픈시는 이제 아시다시피 NFT 플랫폼입니다. 글로벌 NFT 플랫폼이고 마켓플레이스고 그래서 지금 전체 거래량의 한 80%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 뭐 그 뒤로 이제 뭐랄까요 뭐 오픈시를 뭐 긴장하게 할 만한 뭐 마켓플레이스들이 계속 속속 나오긴 했으나 아직 그 독주 체제가 공고하다. 오픈시의 독주가 아직까지는 계속되고 있고 그러니까 지금 처음에는 오픈시가 이더리움이랑 클레이튼 뭐 이런 몇몇 이제 체인들만 대상으로 했는데 그 체인도 지금 점점 늘려가고 있는 중이고요. 그래서 당분간 이제 오픈시의 독주가 계속될 걸로 생각되고 어떤 경쟁자들이 나타나는지 뭐 어떤 대안들이 제시되는지 뭐 이런 걸 보는 게 하나의 관전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얘기할 수 있는 게 NFT 시장에서 솔라나를 얘기할 수 있겠죠. 솔라나는 이제 처음 나왔을 때부터 상당한 이제 NFT와 관계 없이도 이제 이더리움의 대항마로서 상당히 관심을 받았었고 상당히 이제 성장을 했었는데 FTX 사태 이후로 안타깝게도 지금 상당히 이제 고전을 지금 $12도 깨졌죠. 예 상당히 이제 어려운 상황인데 근데 솔라나는 그래도 NFT 시장에 그러니까 뭐 해킹 사건이라든지 뭐 네트워크 뭐 이런 문제들이 있었지만 어쨌든 NFT 시장에서 상당한 성과를 보여줬습니다. 맞아요. 솔라나는. 네, 맞아요. 그래서 뭐 그 오픈시의 독주 체제에서 이제 솔라나를 베이스로 한 마켓플레이스가 성장하기도 했었고 솔라나 자체가 이제 성장하는 계기가 됐기도 했었고 근데 이제 FTX 사태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2022년을 돌아본다면은 솔라나를 빼고 얘기할 수가 없다. 그래서 하나로 이제 솔라나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솔라나 이야기까지 들어봤는데 BAYC와 PFP 프로젝트들이 그래도 어느 정도 대중들에게 알려지고 또 인기가 많아졌던 프로젝트가 되었다라는 부분들과 또 우리 시장에서 오픈시를 빼놓고 이야기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오픈시 이용자들이 증가하고 또 지금 현재는 그 이용자 수가 좀 줄어든 상황이긴 하지만은 오픈시라는 이렇게 NFT를 사고 파는 그러한 하나의 장터가 또 이렇게 많은 분들에게 알려졌다라는 부분들도 좀 의미가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실 지금 솔라나 보유자분들께서는 정말 마음이 많이 아프실 겁니다. $30를 육박했었던 솔라나가 지금 현재는 $12 선도 좀 깨진 상황이긴 하지만 사실 NFT 프로젝트만 놓고 본다면 솔라나는 나름의 굉장히 좋은 성과들을 계속해서 내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도 우리가 간과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좋아하는 또 스타벅스의 또 NFT 이슈들도 있었잖아요, 대표님. 예. 네. 그 지금 키워드로 일단 제가 스타벅스를 이제 꼽긴 했는데 네. 이제 상당히 큰 의미가 있다고 보고요. 맞아요.
지금까지는 그러니까 처음에 아까 BAYC나 이제 PFP를 들었던 거는 뭐 굳이 놔준다면 NFT 1.0 세대다. 맞아요. 네. 처음에 이제 NFT가 이제 뭐 대중들한테 그렇게 사랑을 받게 된 계기. 그래서 그걸 1.0으로 본다면은 그 다음에 이제 요 스타벅스는 제가 2.0으로 보는데 1.5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거죠. 기존의 PF 프로젝트들을 대기업에서 마케팅으로 활용한다던가 활용을 했죠. 네. 아니면은 멤버십. 멤버십으로 활용한다던가 뭐 순간적인 뭐 일회성 뭐 마케팅으로 활용한다던가 그래 대기업들한테도 좀 활용을 했다 그 정도가 1.5였다면은 지금 스타벅스 같은 경우에는 오디세이라는 자체 뭐랄까요 NFT 플랫폼을 구축을 하면서 기존 멤버십 체계를 갖고 있는 거를 그대로 NFT로 도입을 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뭐 일회성이나 뭐 원래 하던 PFP를 약간 변형해서 사용하는 수준이 아니라 완전 도입한 상황이라서 그러면은 궁금한 게 이 네. 스타벅스 오디세이 같은 경우에는 스벅 이용자들은 어떻게 활용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실제로? 그 스타벅스 앱상에서는 NFT라는 표현이 없어요. 아예 없죠. 왜냐면 예. 저도 최근에 그 앱으로 다이어리 받으려고 열심히 먹고 있거든요. 혹시 아시나요? 그거? 네. 얼핏. 네, 사용하고 있는데 그렇게 또 이용이 되는 건가요? 그렇죠. 원래 지금도 그게 뭐랄까요? 그 스탬프 네, 스탬프를 제가 계속 예. 받고 있어요. 그걸 또 다이어리 사고 팔기도 하더라고요. 아, 맞아요. 그게 예. 교환이 되거든요. 아,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게 줄 수가 있으니까 뭐 어떤 카페 같은데 뭐 나 몇 개 모았는데 필요 맞아요. 없어 뭐 이런 필요 거래가 없어, 팔게 이루어지는데 이럴 수 있으니까. 네. 근데 사실은 그게 확실하진 않죠. 이게 뭐 돈만 받고 안 줄 수도 아, 있는 그쵸. 거고 뭐 네. 불안한데 이제 이걸 도입함으로 인해서 그냥 대놓고 쉽게 이제 교환, 판매, 거래를 할 수 있게 됐다. 뭐 이런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면은 저희가 스벅 그 앱에서는 고유의 어떤 바코드를 주더라고요. 그런 게 또 NFT 프로젝트 중에 하나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예, 정확히 뭘 말씀하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아, 그래요? 지금 어쨌든 지금 네. 그 글로벌 기업에서 이제 NFT를 완전 갖고 와서 이제 활용을 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상당히 이제 의미 있게 보는 거고 앞으로 이런 시도들은 계속될 거라고 보는 거죠. 앞으로 많은 기업들이 이런 시도들을 계속하게 될 테고 그러면은 이제 자연스럽게 NFT인지도 모르고 쓰던 사람들이 네. 아 이게 이런 게 그냥 별거 아니었네 싶네 뭐 이런 인식을 가지면서 이제 NFT 시장 저변이 더 확대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차원에서 지금 뭐 스타벅스뿐만이 아니죠. 지금 엄청나게 많은 글로벌 기업들이 지금 도입을 하고 있고 그래서 그 중에 이제 스타벅스를 하나 꼽아봤던 거고요. 그 끝으로 하나 더 폴리곤. 해볼게요. 네. 예, 폴리곤 얘기를 또 안 할 수가 없죠. 없습니다. 네. 절대로 없고 지금 글로벌 기업들이 얘기했지만 글로벌 기업들이 채택하고 있는 블록체인이 최근에 대부분이 이제 폴리곤을 채택을 하고 있고 뭐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폴리곤은 이더리움 체인의 레이어 2 이제 프로젝트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더리움의 이제 그 동안의 속도라든가 이제 수수료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나온 프로젝트들이 레이어 2인데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게 폴리곤 프로젝트고 지금 글로벌 기업들이 폴리곤을 이제 대량 채택을 하고 있다. 그래서 내년에는 지금 이제 2020 리뷰를 하신 거를 다시 만약에 지금 말씀드린 걸 돌아보자면은 솔라나 말씀드렸고요. 폴리곤 말씀드렸고 오픈시는 이더리움에 이제 대부분 하고 있으니까 2023년도에 코인 측면에서 보더라도 요 세 개 코인은 한번 관심 있게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런 말씀드리고 뭐 제 생각일 뿐만 아니라 요즘 뭐 엄청나게 리포트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나와요? 나오고 있는데 이더리움, 솔라나, 폴리곤은 늘 등장한다. 거기서 2023년 전망이나 리뷰나 보시면은 등장하니까 뭐 제가 했던 말 그런 리포트들 이제 비교해 보면서 공통되는 부분을 찾을 수도 있을 거고요. 그래서 내년 투자에 이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희가 2022년 마켓 탑5에 관해서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중요한 부분들은 이런 거인 것 같습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일상에 NFT가 활용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좀 스며들고 있는 부분들인 거죠. 이 부분들을 좀 여러분들이 3번쯤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더리움과 솔라나 폴리곤 같은 경우에는 NFT 프로젝트와 항상 엮여서 또 거론이 되는 코인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도 기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NFT 프로젝트에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해서 이것이 꼭 코인의 가격 상승을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투자의 관점에서는 그래도 좀 보수적으로 바라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2023년도는 어떤 트렌드를 전망하는지를 이야기 들어보고요. 그리고 오늘 2022년 마지막 인사까지도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저 아까 말씀드렸듯이 NFT가 NFT에 해당되는 코인들을 이제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다. 물론 보수적으로 뭐 그런 말씀도 해주셨는데 오히려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크립토 시장, 아니 저 거시 경제 크립토 시장이 막 무너지면서 NFT까지도 영향을 미쳤는데, 아이고 죄송합니다. 괜찮습니다. 네. 목이 메이네요. 아, 목이- 연말이라서. 네. 내년에는 오히려 지금 뭐 스타벅스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NFT 활성화가 오히려 코인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지금 이제 최근에 이제 이슈가 되고 있는 키워드인데 소울바운드 토큰입니다. SBT라고. 지금 원래 게임 용어에서 나온 건데 이제 비탈릭 부테린이 처음에 올 1월에 처음 이제 제시했던 단어인데 이거는 교환도 안 되는 거예요. 오. 판매도 할 수 없고 나만 갖고 있을 수 있는 거라서 뭐 소울바운드 토큰이라고 있는데 요 기회가 되면 이제 요건 내년에 이제 아마 조금 이슈가 될 사항인 것 같고, 그래서 소울바운드 토큰이라는 단어만 한번 기억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올해 진짜 한 해 힘드셨을 텐데 잘 버텨주셨고 내년 네. 또 다시 한번 열심히 달려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히려 NFT의 활성화가 우리 암호화폐 시장을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까지도 오늘 들어봤습니다. 네, 2022년도 범타임즈 대표님과 함께한 시장은 어떠셨을까요, 여러분? 우리 시청자분들을 대신해서 제가 2022년도 고생 많이 하셨다고 또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범타임즈 대표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투자 고지 드리도록 할게요.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가치 판단과 상승 하락을 보장하고 있진 않다라는 점 다시 한번 유의 부탁드리고요. 저와 대표님은 내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